55억을 깎았는데도 안 팔린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평창동 언덕을 오르다 그 집을 처음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담장은 높고 잔디는 길게 뻗어 있고 나무는 손질이 반듯해요. 멀찍이 본체가 우뚝, 옆에는 고요하게 한옥이 붙어 있죠. 한눈에 딱 듭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 이 집 요즘 경매판의 주인공입니다. 감정가가 154억 8,729만 원. 대지 약 501평, 건물 약 175평. 숫자만 놓고 봐도 서울에서 흔치 않은 진짜 저택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작년 말 경매가 시작됐고 올해 6월과 7월 두 번이나 매각이 시도됐는데 계속 유찰.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64%, 99억 1,18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5억이 사라졌는데도 아직 새 주인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낙찰 아닐까 싶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동네의 결부터 볼게요. 평창동은 한남동, 성북동과 함께 오래된 부촌입니다. 미술관과 문화원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고 낮에도 조용히 바람소리가 먼저 들리는 동네요. 멋과 사생활 보호는 확실합니다. 다만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어요. 차를 기본으로 쓰는 생활이 전제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좋긴 한데 매일 살기엔 이런 고민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낙찰되겠죠? 사장님이 고개를 살짝 흔듭니다. 문의는 많아요. 그런데 막판에 손이 안 올라옵니다. 입찰 보증금만 9억 9천만 원이 넘거든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관리비, 재산세,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산하면 결정이 자꾸 미뤄져요. 사연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 공연과 전시로 이름을 알렸지만 수익은 갈수록 받쳐주지 못했고 2016년에 동숭아트센터를 서울문화재단에 495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뒤 호황기 바람을 타고 종로 명륜동 일대에서 7층 50가구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로 재기를 노렸지만 끝내 무산. 평창동 저택을 담보로 한 빚을 버티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대를 만든 사람의 집이 시장에 나온 거죠. 여기서 잠깐 시장 얘기를 더 해볼게요. 초고가 단독주택은 아파트랑 다릅니다. 비교할 표본이 적고 환금성이 느려요. 투자자 눈엔 수익 그림이 그려지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 흐름이 무거울 땐 대규모 현금 투입이 망설여집니다. 실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차 몰고 오르내릴 수 있나? 정원 관리 인력 필요하겠네. 겨울 눈 오면 언덕길은 괜찮나?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머릿속 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멋 하나로 결정을 찍기엔 생활의 무게가 큽니다. 전문가 시선도 비슷합니다. 입찰 보증금만 9억 9천여만 원이라 진입 장벽이 높다. 투자자보다 평창동 실거주 수요나 촬영지, 문화공간으로 쓰려는 특수 수요가 남았다. 경기까지 생각하면 낙찰 가능성은 반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시장은 지금 보수적입니다. 더 싸지길 기다리는 눈치도 뚜렷합니다. 평창동의 이 저택은 결국 두 가지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시장의 신호금리와 경기, 자산 심리가 조금만 밝아지면 결심이 빨라질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신호. 이 집은 숫자 이전의 나의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의 확신.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켜질까요? 정리해볼게요. 이 집은 평창동의 얼굴 같은 물건입니다. 스펙은 압도적이고 스토리는 길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차분합니다. 그래서 55억이 빠졌는데도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값이 더 내려와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확신이 먼저 움직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진짜 안 팔린다더니 2달 만에 거래가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동대문구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40대 집주인 A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더 내려서 팔 생각은 없어요. 싸게 팔면 저도 다른 집을 싸게 사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집주인들 마음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꽉 막혀 있는데도 호가는 쉽게 안 내리고 버티는 거죠.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2달이 지났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버티기 장세로 굳어졌습니다. 갭 투자는 막혔고 실수요자도 신중해지면서 거래는 끊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지도 않고 그대로 내놓은 채 언젠가 사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요자는 싸야 움직이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안 내려요. 결국 보러 와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 돌아가죠.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걸 다 봐왔으니까 집주인들도 한번 올라간 가격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033건이었는데 7월에는 4,11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은 20일까지 1,052건. 단순 비례로 계산하면 한 달 거래량이 1,6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2달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전세도 비슷합니다. 6월 12,410건에서 7월 17,762건으로 줄었고 8월은 아직 4,403건에 불과합니다. 거래량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매매 평균 거래 금액이 6월 13억 3,656만 원에서 7월 12억 8,547만 원으로 빠졌고 8월 들어서는 8억 4,74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달 사이 마이너스 36.6% 급락한 셈입니다. 전세도 6억대에서 5억 5천만 원대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9.5% 줄었어요. 그런데 매물이 쌓이는 와중에도 호가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왜냐? 버티면 오른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죠.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부가 규제할 때마다 다들 떨어진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아실에 나온 매물수를 보니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현재 76,878건. 2달 전보다 겨우 900건 줄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그대로란 얘기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거래 절벽이 길어지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위원은 호가만 높게 남고 실제 거래가 안 되면 결국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리하자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는 한겨울인데 호가는 여전히 한여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자는 지갑을 닫고 매도자는 호가를 붙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먼저 포기할까? 매수자가 호가에 맞춰 손을 들까요? 아니면 매도자가 버티다 지쳐 가격을 내릴까요? 아마도 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버티기 장세는 꽤 오래 이어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